네, 윤 선생 ETF 교실 오늘도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눌지 일단 화면으로 먼저 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도 시장 주간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장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52주 신고가 내고 있는 ETF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시장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텐데 일단 뭐 전반적인 시장 자체를 보면 약간 주춤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지금 뭐 연준의장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네. 유지가 되고 이제 주요국 은행들이 금리 계속해서 좀 올리는 양상 네. 보이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는 좀 멈칫한 시장이었습니다. 좀 어떤 것들 좀 시장 양상 어땠나 좀 차트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뭐 스크린 내에서 이제 종목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이제 복잡할 수도 있는데 네. 그 가로축이 그 연간 단위 연초 대비 등락률이에요. 네, 그래서 흔히 YTD라고 그렇죠. 하는. YTD. 그 오른쪽에 쓰면 연초 대비 상승했던 것들, 왼쪽에 쓰면 연초 대비 하락한 거. 네. 그리고 위아래는 이제 주간입니다. 네. 주간 단위로 해서 이제 위쪽은 주간 단위로 상승했던 거, 밑에는 하락했던 거. 지금 절대적으로 이제 하락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번 빨간색 테두리 여기부터 먼저 좀 보시면 연초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뭐 나스닥 100이라든가 네. 뭐 반도체라든가 뭐 일본 반도체 혹은 뭐 미국 반도체까지도 좀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주간 단위로. 네. 그리고 연초 대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계속해서 상승 이어갔던 것들 좀 정리를 해보면 뭐 주택 건설이라든가 네. 혹은 뭐 한국 우주항공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3번이랑 좀 비교가 중요할 것 같은데 3번은 이제 이 연초 대비해서 좀 부진했던 마이너스.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뭐 미국 지역은행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뭐 팔라듐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이 빨간색이랑 이 파란색 네오박스 위치를 좀 비교해 보시면 안 좋던 것들이 더 안 좋았던.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올라가던 것들 빠졌네라고 했는데 이 안 좋았던 것들은 더 빠졌던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잘 나가던 것들 좀 빠지긴 했지만 좀 잘 버텼던 한 주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좀 빠졌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그 가운데서도 연초 대비 수익률이 좋지 않았던 것들이 상대적으로 주간 수익률로 봤을 때도 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고 주택건설은 계속 괜찮구나라는 것도 은근히 네. 눈에 띕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 바로 볼 텐데요.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쪽이 괜찮았어요? 네, 지금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블록체인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좀 가장 큰 이유는 이 아이쉐어즈라는 브랜드로 ETF를 운영하고 있는 이 블랙록에서 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좀 신청했다라는 부분이 좀 가장 큰 포인트였는데요. 네. 물론 이 기존에 이 다른 운용사에서 신청을 아예 안 했던 것은 또 아니에요. 아니죠. 네. 여러 이제 운용사에서 계속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랙록이라는 이 운용사, 이 초거대 운용사가 그렇죠. 가지는 이 무게감 그리고 과거에 굉장히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ETF들이 좀 승이 됐다 보니까 네. 이번엔 좀 더 이제 좀 다르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네, 라는 부분이 좀 상승을 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가상화폐 채굴이라든가 혹은 비트코인 선물을 운용하고 있는 ETF, 그다음에 블록체인 산업을 운용한 블록체인 산업 ETF 모두가 최근 한 주 동안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채굴 같은 경우는 이제 연초 대비해서도 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시장의 변화와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 원자재, 이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좀 굉장히 강해지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선물 ETF의 비트코인 선물의 이 근월물이랑 원월물의 차이도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이 차트상에서 이 주황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게 2023년 6월에 만기가 되는 비트코인 선물이고요. 그다음에 검은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게 2024년 12월에 만기가 되는 비트코인 선물입니다. 주황색이 근월물인 거고, 그렇죠. 검은색이 원월물인 그렇죠. 거예요. 만기가 오래 남은 ETF고요. 지금 보시면 이 회색 면으로 나타나 있는 게 이 둘 사이의 괴리를 나타낸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오른쪽 보시면 좀 확 커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이 원월물을 좀 더 이제 강하게 끌어올렸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 선물 ETF의 경우에 이제 어떤 영향을 받냐? 어떤 영향을 받냐면 이 롤오버 나중에 이제 ETF가 만기가 돼서 편입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선물이 만기가 돼서 다음 월물로 넘어갈 때 이 롤오버 비용이 좀 증가를 합니다. 이 거의 원자재, 원유라든가 뭐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랑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끌어올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월물, 원월물 괴리가 콘텐고 상태가 좀 굉장히 강해지다 보니까 이 롤오버 과정에서 좀 이제 롤오버 비용이 좀 더 이제
네. 증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현물 ETF가 상장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SEC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바로 짚어볼 텐데요. 국내 테마형 쪽으로의 자금 유출입 현황을 준비하셨어요? 네, 우선 이제 주간 단위로 계속해서 이제 카테고리별로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좀 눈이 좀 들어왔던 부분이 바로 이 테마형 관련된 카테고리에 자금이 간만에 좀 들어왔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 주간 단위로 체크하고 있는 이 순유입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테마형만 좀 따로 추려낸 건데요.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2천억대 정도 자금이 들어왔죠. 그래서 좀 어디로 좀 들어왔나라고 살펴보면 이 주된 키워드는 이 ESG 그리고 해외입니다. 지금 한국 2차 전지 그리고 중국 전기차도 어떻게 보면 광해의 ESG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외에도 이제 테슬라 밸류체인이라든가 한국 2차 전지 소부장 관련된 ETF들까지도 좀 자금 유입됐다라는 거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뭐 특징들 쭉 짚어봤으니까요. 이 안에서 성과 좋았던 것들 좀 보겠습니다. 52주 신고가 내고 있는 것들 지난주에 확 좀 늘어났던 걸 저희 확인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가요? 네, 우선 이 시장 자체가 좀 좋진 않다 보니까 이 신고가 종목 개수도 좀 확 줄었어요. 예, 직전주에 373개였던 게 지금 36개까지 좀 줄어든 미국 기준으로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신고가 치고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나 좀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 비트코인 그리고 브라질도 좀 최근에 계속 이제 좀 상승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어요. 브라질이라든가 미국 주택 그리고 미국 인프라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이제 법안 통과 이후에 좀 계속해서 좀 자금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뭐 인도라든가 일본 이쪽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농산물 뭐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 농산물 가격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 농산물 선물 ETF 자체도 계속해서 좀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적으로 조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 이야기도 좀 나눠볼게요. 많이들 사고 있는 ETF도 좀 추려주셨죠? 네. 우선 이 순매수 체크하는 것은 시장이 좀 어디에 관심이 있나라는 거 좀 정리를 하는 건데요. 지금 주간 단위로 이 직전주에 이어서 여전히 뭐 인버스라든가 채권 쪽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이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ETF 순매수 상위 기준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 미국 나스닥 100 마이너스 3배, 그다음에 반도체 마이너스 3배 이런 쪽들로 좀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외에도 이제 미국 뭐 배당 성장이라든가 지금 국내도 좀 굉장히 많이 신규 상장되고 있는 유형인데 이 배당 성장 ETF 그리고 지금 넘어가 살펴보게 되면 채권 관련된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가게 되면 개별 종목 인버스들도 좀 자금 유입이 좀 있었다라는 것까지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의 흐름 저희 매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자금 동향 그리고 움직였던 테마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미국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우선 미국 시장의 자금 동향 어땠는지부터 좀 체크해볼까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0억 달러 정도 유출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직전주 그리고 그 전주까지 매주마다 거의 200억씩 자금 좀 200억 달러씩 자금이 좀 들어왔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쉬어가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개별적으로 좀 어떤 것들 좀 들어왔나 카테고리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 미국 대형주라든가 해외 선진국 혹은 지금 지난주에서 또 금융 쪽 관련 좀 자금 유입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까지도 좀 자금 유입이 일어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 키워드와 하락 키워드 바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승 키워드부터 정리해보죠. 네, 우선 상승 키워드 일단 미국 자체 지수보다는 좀 해외 쪽 지수들이 좀 많았어요. 이 시장 빠질 때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 이 베트남이라든가 브라질 그리고 또 소개시켜드렸던 주택 건설이라든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오늘 이제 좀 굉장히 좀 힘줘서 말씀드렸던 이 블록체인이라든가 비트코인까지 좀 키워드를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바로 이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비트코인 채굴 관련된 ETF들이 18% 정도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밀도 좀 상승을 보였고요. 바로 좀 넘어가 보면 베트남이라든가 브라질, 아르헨티나까지 그리고 미국 주식형 내에서는 이 미국 주택 건설이라든가 헬스케어 관련된 ETF들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좀 바로 이제 하락 키워드 좀 넘어가 보면요. 지금 이제 하락 키워드는 이 수소 관련된 산업들 그리고 마리화나 그리고 좀 중국이 사실 지난주에 좀 좋지 않았다 보니까 이 중국 관련된 ETF들이 다소 올라왔습니다. 지금 상위에 올라와 있는 이 PGJ 티커 가진 ETF 같은 경우는 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 이 중국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는 ETF예요. 8%대 좀 하락을 보였고요. 지금 QQQ는 이제 미국 나스닥 100 기술주 ETF잖아요. 근데 CQQQ는 아마 차이나 QQQ, 중국 기술주 ETF입니다. 7.8% 정도 하락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시장으로 넘어와 볼게요. 한국 시장은 자금 동향 어땠는지부터 확인할까요? 네. 한국은 지난주에 비해서 좀 유입 규모 자체는 좀 축소가 되긴 했습니다. 굉장히 조금만 축소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조 원 이상 자금 유입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좀 어디로 좀 들어왔나 살펴보면 이 멀티에셋, 금리물, 그리고 한국 대형주 관련된 ETF들에서 좀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좀 어디서 좀 돈 빠져나갔나 살펴보면 중소형주에서는 좀 자금 빠져나갔어요. 1,300억 정도. 그리고 한국 대형주 인버스에서도 좀 자금 유출이 있었는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대형주에는 정방향이든 인버스에서 유출 두 가지 양쪽으로 지금 다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중소형주에서는 좀 자금 좀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움직였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승 키워드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상승 키워드 바로 이제 화면 보면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지난주부터 이 주식형에 좀 국한해서 좀 정리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이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많다 보니까 지금 주식형 살펴보게 되면 이 한국 방위산업 그리고 철강 소재 이런 것들 좀 국내 지수들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뭐 글로벌 헬스케어라든가 뭐 베트남까지도 좀 상승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주 미국 시장 좀 좋진 않았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이 환율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환율 영향도 좀 있었다. 그리고 뭐 섹터 자체도 같이 좀 볼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바로 하락 키워드 좀 넘어가게 되면 역시나 중국입니다. 중국 항생테크 ETF가 7%대 하락하면서 좀 자금도 조금 빠져나갔고요. 왜 이제 국내 지수로 좀 국한 살펴보게 되면 뭐 미디어 콘텐츠라든가 혹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ETF들 하락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특징 쭉 훑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날까 봐요. 한마디로 시장 흐름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주간 요약은 매파적 파월에 좀 멈칫했던 시장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만 조금 이제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것은 이 다음 주부터 실적 시즌 다시 7월 달부터 이제 다시금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된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실적 따라서 뭐 대형주라든가 이런 것들 좀 계속 트래킹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과 관련한 이슈가 좀 공백인 상태라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의 영향을 좀 받는 시장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종목별로는 또다시 숫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윤선생 ETF 교실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